3부 의미 19. 의식의 데이터베이스. 칼 융은 원형과 상징의 보편성에 주목하면서 집단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창안했다. 집단무의식은 인류의 모든 공유 경험의 바닥 없는 의식화 저수지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고 보편적이며 조직화하는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 알의 광대한 숨은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껏 인간 의식이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정보로 구성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놀랄만한 고유한 능력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불러오기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정보 창고 이상이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큰 가능성은 물음을 던진 순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제껏 경험된 전부와 다이기 때문에 능력이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직관이나 예감, 점이나 꿈, 혹은 단순히 운 좋은 추측을 통해 초합리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얻어지는 모든 정보의 기원이다. 그것은 천재의 원천이고 영감의 셈이며 예지를 포함하는 초자연적 심령적 지식들의 근원이다. 이는 물론 근육 테스트를 통해 이끌어낸 목록이다. 초상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지식 개념으로 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상가들은 동시성과 인과에 관한 혹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뉴턴적 개념과의 논리적 또는 비논리적 불일치 앞에서 대개 뒷걸음질 친다. 그러나 이것은 뉴턴적 우주보다 더 큰 우주이다. 같은 사상가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좋아하는 별자리를 찾으며 희희낙낙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별자리란 없다. 별자리들의 낯익은 모양은 아무 상관없는 출처에서 나오는 빛의 점들로 이루어진다. 어떤 별들은 서로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고 어떤 별들은 서로 다른 은하계에 속해 있으며 어떤 별들은 사실상 그 자체가 별개의 은하다. 수많은 별들이 다 타버리고 존재하기를 그친 지 여러 천년이 되었다. 그 빛들은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관련이 없다. 보는 이의 눈을 통해 하늘에 투사된 것이 국자, 곰, 사람 모양만은 아니다. 투사된 것은 별자리 자체다. 하지만 12궁은 여전히 실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술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점성술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다.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의식의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무한한 자원이다. 의식의 데이터베이스는 축적 전하를 갖는 배터리처럼라기보다는 잠재성의 장을 갖는 정전 콘덴서처럼 행동한다. 답의 잠재성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문은 나올 수 없다. 그 이유는 질문과 답은 모두 같은 패러다임에서 창조되고 따라서 정확히 대칭을 이루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래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는 있을 수 없다. 인과는 연설하기보다는 동시성으로 일어난다. 융은 그 현상을 인간 경험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 공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는 고등 물리학에 대한 고찰에서 이해한 바대로 우주, 이곳에서의 사건이 저곳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다면 사건들 사이의 그 연결은 무엇인가? 만일 그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유턴적이고 선형적인 연쇄가 아니라면 말이다. 명백히 두 사건은 어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력이나 자기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두 사건을 다 포함하는 정도의 규모를 갖는 우주적 장애에 의한 것도 아니다. 두 사건 사이의 그 어떤 연결은 오직 관찰자의 의식 속에서만 일어난다. 관찰자는 연결을 보고 어떤 관계를 가정하면서 두 사건의 결합에 관해 묘사한다. 관계는 관찰자의 마음 안에 있는 개념이다. 상응하는 외적 사건이 우주에 존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변에 끌개 패턴이 없다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타난 우주 전체는 그것 자체의 동시적 표현이자 그 자체에 대한 경험이다. 전지는 전능하며 어디에나 현존한다. 알려지지 않는 것과 알려진 것 사이에는 거리가 없다. 단순한 물음에 의해서 알려진 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것을 세운 건축가들의 마음 안에서 태어났다. 인간 의식은 보이지 않는 개념을 나타난 경험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개념을 시간 속에 고정시키는 동인이다. 1931년 뉴욕시 5번가에서 생겨난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의식 속에 생겨난 것 또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다. 둘 다 완전하게 존재하지만 다른 감각 영역 안에 들어있다. 건축가들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개념을 전달함으로써 타인들의 자신들의 꿈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이다. 우리 정상적 인간들은 개념을 보이지 않는 수준 ABC에서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A, B, C로 바꿔내는 변형자로서의 자신의 기능에 푹 빠져 있다. 비범한 개인들은 주로 A, B, C 세계에서 산다. 그너머 순수 의식 자체인 완전히 형상 없는 영역에서 사는 이들을 우리는 신비가라고 부른다. 그런 이들에게는 일체의 기원이 자명하다. 그들은 뭔가를 가시화시키고 나타나게 만드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살려난 다음 그것의 집행과 관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창조적인 사람들이다. 한층 더 앞서 신비가들은 자신의 삶의 ABC 수준만이 실제하고 관찰 가능한 세계는 꿈이나 환상이라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유한한 관점일 뿐 이미 지적되어야 한다. 실제하는 것도 없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없으면 있는 그것이 있을 뿐이다. 있는 그것은 모든 관점이나 관점 없음으로부터 그러하다. 형상 없는 존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궁극적 실상이며 음과 양, 나타나지 않는 것과 나타난 것, 형상 지어진 것과 형상 없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모두 아우른다. 그리하여 실세계는 동시에 실제 세계인데, 왜냐하면 전 가능성인 것은 있는 전부를 그 속에 포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는 계속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는 아예 있을 수 없다. 창조의 시초를 찾는 것은 인위적 시간관념에서 출발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 밖에 있는 어떤 것의 시작을
시간 속에 자리매김할 수는 없다. 빅뱅은 오직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뿐이다. 우주는 매우 협조적이다. 우주는 의식 자체와 다르지 않은 만큼 우리가 저 밖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기쁘게 창조해낸다. 문제는 원인 개념 자체에 있는데 원인 개념은 시간 왜곡, 연쇄 혹은 사건들의 연속이 이치에 맞을 거라고 추정한다. 우리가 시간 밖으로 나간다면 거기에 원인은 없다. 우리는 나타난 세계가 나타나지 않는 세계에서 기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시간의 연속적이고 인과적인 연속물을 즉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것을 추론할 것이다. 시간 왜곡을 그것에 함축된 단순한 연쇄 관계로서의 이해, 제약과 더불어 넘어서고 나면 뒤도 없고 앞도 없다. 상호적으로 나타난 우주가 나타나지 않는 우주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 꼭 같이 유효하다. 일정한 이해 수준에서 그것을 입증 가능한 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이쪽에 늘어선 전자들과 저쪽에서 동등한 균형을 이룬 채 늘어선 양자들을 본다고 할 때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늘어서게 만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하게 비록 치유는 연민의 귀결이지만 연민의 치유인 원인은 것은 아니다. 600이나 그 이상의 에너지 장애 안에서는 그것이 거의 무엇이든 치유될 것이다. 전 생명과 전 형상의 근원은 그것의 발현보다는 반드시 크다. 하지만 근원은 발현과 다르지 않고 어느 만큼 거기에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창조주와 창조된 것 사이에는 분리라는 개념적 가공물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있는 것과 있었던 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때 시간은 이미 완전한 상태로 있는 홀로그램과 흡사하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어떤 관점의 주관적 감각 효과다. 홀로그램에는 시작이나 끝이 없고 그것은 이미 어디에나 완전하게 있다. 사실 미완의 외관은 그것의 완전성의 일부다. 심지어 펼쳐짐이라는 현상 자체도 어떤 유한한 관점을 반영한다. 접혀진 우주와 펼쳐진 우주는 없으며 오직 되어가는 삶이 있을 뿐이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는 여행자의 비길만 하다. 그러나 풍경이 여행자 앞에 펼쳐진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데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삶의 진행이 있을 뿐이다. 모순은 대립하는 양쪽을 다 포함하는 더 큰 패러다임 속에서 해소된다. 더 큰 패러다임 안에서는 대립하는 것들은 관찰자의 자리와 관련될 뿐이다. 대립물의 초월은 의식 수준 600과 그 이상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아는 자가 있고 알려진 것이 있다는 관념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 이것은 다시 어떤 관찰점의 인위적 채택에 의해서만 추론될 수 있다. 함축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이원적이다. 하늘나라와 지상에 있는 모든 것과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조물주는 대립하는 양쪽을 넘어선 곳에 있으며 대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대립하는 것들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존재란 알미 그것의 알을 알고 있고 의식으로서의 그 표현을 알고 있다는 진술일 뿐이다.
사변적일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결국 존재에 관한 신학일 뿐이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존재론에 관한 최고의 정식화와 그 너머로 가는 통로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절대적 진실이 있을 뿐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유한한 지각과 위치성이라는 가공물에서 산란된 반쪽짜리 사실들이다.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존재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그것은 단순히 거기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 전술한 모든 것은 인간 지성사의 여러 현인들에 의해 다양한 시기에 표현되었는데 그들은 알면서 이원성을 넘어선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존재의 비이원성에 대한 이해가 이원적인 것으로서의 존재의 실험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다시 어떤 환상에 빠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원성도 없고 비이원성도 없다. 오직 암이 있을 뿐이다. 오직 암 자체만이 있다나 있지 않다 같은 모든 개념 너머에 있다고 진술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있다는 오직 의식 자체만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암 자체는 의식조차 넘어선 곳에 있다. 따라서 절대는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절대는 의식 너머 혹은 의식 자체가 미치는 범위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알무의 상태에 도달한 이들은 절대는 묘사할 수 없으며 그런 맥락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실상의 참된 상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한 알아봄이 깨달음의 정수이며 자기 초월의 지점에 이르는 의식 진화에 대한 최종적 답이다.